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향후 대선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에도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 강도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향후 대선 구도에서 더욱 거세질 중국 때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 만기 LPR과 5년 만기 LPR을 각각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상공장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LG 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구축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대란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IT 대란으로 각 국가와 기업 등이 클라우드 시스템 및 보안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였죠. 새벽 3시경에 들려왔던 속보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결국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TV 토론 후에 3주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고 푸틴 대통령이다라고 호명을 하면서 인지력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져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겨우 석 달을 앞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이죠. 지금 사상 초유의 사퇴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내가 당과 나라를 위해서 물러나서 대통령 임기에 다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9일에 민주당 후보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해리스 당선 가능성 지금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한 베팅 사이트에서는 해리스 27% 당선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70%대에서 지금 현재 64%로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리스 바이든보다 오히려 더 이기기 쉽다라고도 이렇게 도발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조 바이든 사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금리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 재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국내 시장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보합 출발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무려 2%대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 개수만 2,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몸을 낮추는 상황입니다. 장중한테 거의 40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반도체 투톱 오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역시도 2%대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수출 호재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T 한국조선해양 최대 7%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선가지수 상승 그리고 LNGC 발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조선주는 그래도 우습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매도세에 나서주면서 지수를 끌어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7선까지도 내려갔고요. 지금 80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2%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 이래 2차 전지의 반등은 일일 천하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모두 5%대에서 6%대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IT 대란으로 인해서 국내 보안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드리면서 수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5거래일 중에 1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고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빠르게 또 가파르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섹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빨갛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었죠.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였는데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5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봤을 때는 러우 전쟁 종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 측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연락해 와서 고맙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먼저 이렇게 통화를 걸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역시도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트럼프와 조만간 개별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회동 때 평화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양측에서 구체적인 종전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전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이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을 이렇게 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러시아 역시도 지금 노란색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를 그리고 8년 동안 계속해서 침공을 하지 않다가 8년 만에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금 재침공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현 상태가 트럼프 종전 강요 시 러시아가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다시금 우크라이나가 재침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를 다시금 침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 종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띄워온 바가 있었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강요를 하게 된다면, 종전을 강요하게 된다면 젤렌스키와 갈등은 조금 더 굵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모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상한가 안착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27%대까지 강하게 치솟았고요. 지금 현재도 상승세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달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삼부토건 역시나 두 자릿수, 그리고 SY스틸텍 역시도 9%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점차 낮춰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힘을 내지 못하는 건 우리 증시뿐만은 아닙니다. 아시아권 증시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증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하루일 겁니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우리 시장을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 수출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LPR 동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이슈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양대시장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도 훨씬 많이 집계가 되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특징주로 또 거론이 될 수 있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급등 양상을 보이는 이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님 사실 최근에도 이 이슈로 해서 부각이 됐던 바가 있었잖아요. 최근의 추세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의 색깔 변화가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 지표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달러와 같은 경우에 강세가 짧지만 나타났었고 거기에 더해져서 엔화의 변동성은 커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화부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뭐 의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 거기 더해져서 트럼프 후보자 같은 경우가 2주 전에 주말의 이슈로 인해서 뭐 지지율이 증가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후보가 바뀌는 흐름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말간에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좀 봉합에 대한 가능성도 한 번 더 내비쳐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기대감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시장의 상황까지 같이 겹쳤죠. 산업재나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강한데 대형 인프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종목은 2분기 실적까지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외에 개별적인 요소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 재건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좀 오늘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데모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상한가가 풀리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다시금 상한가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7월입니다. 11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선이 거의 끝나 있겠죠. 거기 더해져서 제2차 평화정상회의가 추진이 됩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그때 하나의 큰 이벤트로 부각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다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지금이 7월이고 11월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이 좀 변동이 될수록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함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1월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데모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11월까지니까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이제 다시 오르는 종목이 새롭게 등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사님?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의 이라크 전쟁 때 대부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였습니다. 해외 국가,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혜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해외 기업을 보는 게 가장 용이하고요. 우리나라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 쪽에 납품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볼 필요가 있겠어요.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좀 시가총액 작은 기업 중에서 진성 T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총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라볼 게 HD현대와 관련된 그 인프라 종목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HD 현대와 관련된 인프라 종목 바라보자라고 우크라 재건 섹터 전반을 한번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어서는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주에 대해서도 수주 목표를 벌써 채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나 이 종목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를 좀 일찌감치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 만큼 오늘 장에서도 지수는 좋지 못하지만 5%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의 추세 역시도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조선주가 올라오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기존에 좋았던 LNG, LPG는 여전히 좋은 양상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되지 않으면서 지난 1분기, 2분기 한 중반까지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2분기 이후부터 상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동안 신조선가의 상승은 상선은 별로 변화가 없고 LNG, LPG가 끌어올린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작은 탱커 같은 것들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HD현대, 미포조선의 주가가 폭발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선의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LNG선 강했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대장주였는데 상선 쪽으로 오면서 대장주의 성격이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전히 그 대장으로서의 면모는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모멘텀이 붙은 게 우리가 이제 세 종목을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빅3를 HD 한국조선해양은 여러 이제 자회사가 있는 종합조선사 정도로 인식해 볼 수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군함 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중공업은 LNG 쪽을 비롯한 이 플랜트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회사 이렇게 이제 굳이 구분 지으면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오션이 먼저 할 것 같았던 에마라 수주를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 요인 때문에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면 일단 한번 접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좋은 의견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정도 웬만하면 실적 다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욕심내시기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는 정도 혹은 실적 구간을 전후해서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MRO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해 본다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업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보는 것이 낫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MRO 사업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규모에 따라서 실적에 또 어느 정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총 규모는 지금 20조, 30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을 담당할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 회사가 나눠 가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제7함대가 가장 크긴 하지만 또 그래서 태평양이 가장 넓고 태평양을 담당하고 있는 7함대의 전반적인 MRO 금액은 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사가 얼마나 나눠 가지느냐와 또 그 진입 시기 자체도 각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아주 크게 숫자화하기에는 쉽지 않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대규모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중국에 배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배를 맡길 곳이 한국밖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주의 두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점은 뭐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정말로 초대형급의 이제 크루즈 수주까지만 성공할 수 있다면 뭐 조선주는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쌓아놓은 상선과 LNG선 수주 거기에다가 MRO 수주까지 더해서 전체적인 수주의 두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한 2028년, 2029년까지 일감이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조선주에 대한 시각 한번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제약 바이오 쪽은 저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이 한 3종목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들 안에서도 매력도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때가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경우가 호황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CMO라고 하고 CDMO사 같은 경우를 거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뭐 탱크들이 있어요. 탱크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이거를 한 번 쓰고 백신 같은 경우 외에 다른 제약품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이게 청소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해외 백신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CDMO 뭐 이런 회사들이 이용하려고 계속 노크를 했었죠. 그러면서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쪽의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체력이 좋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순항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와 봅니다. 새로운 그 제약과 관련된 부분의 제품이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의 주가는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미국 바이오 기업 제론이라는 회사가 골수를 형성하는 이상 증후군 부분, 그 다음에 리보핵산을 통한 치료제 이런 쪽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시기는 연말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메텔스타트 이런 걸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바이넥스랑 ST팜이거든요.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론 같은 경우에 제품 FDA 승인 그러면서 여기에 원료를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큰 코로나19와 같은 대량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때는 이쪽에 주가가 좋은데 때마침 중국 같은 경우에 규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일컫는 캡하는 제한적인데 그만큼의 수요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더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제약의 새로운 바이오군의 승인이 나올 때는 그때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경우는 그런 레퍼런스 또한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차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최근에 비만 치료제 워낙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뒤를 좀 이을 수 있는 게 이 원료의약품 쪽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이사님? 그 원료의약품과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 원료를 공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해외에서 좀 찾는 거고요. 코로나19 때는 와서 실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계약서가 오고 가는 기간도 길곤 했는데 지금은 실제 들어와서 실사를 해보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짧아졌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아마 지금의 실적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을 크게 보지는 않지만은 하반기에는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신다면 앞서서 전해주시기도 했던 것처럼 네. 비만 치료제도 저희가 부각을 받고 있고 이제 네. 생물보안법적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둘 중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대세에 우선은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이 막 열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이거는 여기에서 뭐 게임 체인저고 당장 안 사면은 잠이 안 오고 예, 주말에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고 막 그런 심리의 영향이 들면은 주가의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많이 다뤘죠. 두세 번 다뤘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암젠이 공통적으로 GLP 원기전과 관련된 부분에 진행을 하는데 이 기전과 관련된 부분에 효능성, 쉽게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의 기간 안에서는 뭐 기술에 대한 계약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주가가 이만큼 떴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다뤘던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뭐 일의 진행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우선은 비만 치료제 쪽과 관련된 물질 기업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수익을 보고 네. 이제 원료의약품 쪽으로 넘어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늘 뭐 사람의 계획이란 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를 한번 타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원료 의약품 쪽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도 내림세가 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합작 법인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 중단하는 배경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뭐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GM이나 포드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맥을 못 추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자동차 두 종목이 흘러내리는 이유는 저는 뭐 트럼프 리스크 외엔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현재 구간에서 GM이나 포드 같은 종목은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측면은 그만큼 트럼프 자체가 미국 내에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들에게 우위를 주겠다는 거고, 그럼 거기서 전기차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과 그다음에 전기차를 뭐 트럼프 말처럼 의무화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카페 규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연비 규제를 해서 그 회사에서 파는 전체 총 차 판매량의 전체 연비가 얼마 이상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게 카페 규제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지금 공약 중에 첫 번째가 카페 규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전기차 할당제, 의무 할당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그 카페 규제 때문에 현대차도 차를 팔려면 그 연비가 좋지 않은 제네시스 같은 거 팔려면 억지로라도 사람들한테 계속 보조금 넘겨주면서 아이오닉 5, 6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깨지는 상황이니까 GM 쪽에서도 뭐 마진도 별로 남지 않고 상대적으로 무리해서 배터리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는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보조금을 못 받으면 LG엔솔의 가장 큰 타격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조금 제외하면 적자 기록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전기차가 바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기본 전제가 하반기에는 돌아선다라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이거 하반기 과연 가능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시 전저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종목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 헤매면서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이제 내려갈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가 기술적인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전기차는 앞으로 제로로 갈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일단 뭐 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전기차에 진입한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로 넘어갈 가능성은 또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합적으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너무 과잉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미래 가치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현재의 현금을 또 지키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미 뭐 손절은 늦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기다리셔야 되고요. 저는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 거래에만 해도 2차 전지주 뭐 반등하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렇게 좀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주에 투자할 때 좀 기준을 잡아주신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일단 예전만큼의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뭐 예전에 뭐 하루 한 해에도 막 8배, 9배씩 갔던 이런 장세는 앞으로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세는 이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성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나온다?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LFP랑 NCM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도로 가는 거고요. 따라서 욕심을 낮추면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하다. 그다음에 뭐 당분간 저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잘해봐야 박스권 정도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시기보다 신규 매수하시는 것도 제한된 범위 내 정도에서 목표가를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여전히 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포스코홀딩스하고 삼성 SDI라고 보고 있는데 그 두 종목마저도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 뭐 저점이 무너지고 계속 추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쪽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저점은 더 낮추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소재주보다는 뭐 셀 종목으로 셀 종목 중에서 또 가장 돈을 덜 쓰고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 SDI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한번 이 종목들의 체력 테스트용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바라보신다면 셀 종목 위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KINX입니다. 과천의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있는데 하반기에 증설될 예정이니까 이제 하반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차트를 보니까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지지부진했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 증설을 두고 이제 3분기 이때 진행을 하면 시장에서의 인식은 지금 나오는 캐파라고 하죠. 이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또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나오고 그만큼 돌아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돈을 받는 이런 구조인데 이 증설을 반영한 실적 같은 경우를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한 분기 정도 미뤄졌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좀 가동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평이하겠고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는 KINX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을 두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무슨 하반기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한 시장일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먼저 매수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 하나 미리 빠졌고 하반기의 실적 같은 경우가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오늘 KINX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만큼 실적에 기대어 보자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화장품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화장품 수출액도 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그 안에서 오늘 화장품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이 종목이 거의 8%
1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화장품에서 뭐 가볍게 움직이는 뭐 아이큐어, 뭐 CTK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뭔가 펀더멘탈을 부여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두 종목이 가장 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또 며칠 전에 급락했던 오늘 코스맥스도 한 2%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이 업종 내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꽤 있어요. 뭐 APR이라든지 뭐 올리패스, 그다음에 뭐 클래시스는 뭐 범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쪽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뜬금없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 종목 중에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트럼프가 돼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지만 뭐 어쨌든 확률은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정말 뭐 관세 칼을 날리게 되면 화장품 우리나라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화장품들의 대부분이 경쟁 강도도 낮고 마진도 그렇게 높은 쪽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들 종목에 우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했던 건데요. 만약에 10% 마진, 10% 관세 부여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는 동안 운송료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들 업종의 마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내년도에 성장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을 땐 투자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하반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코스닥스를 타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미국으로 본다면 똑같은 흐름인 거죠. 그러면 왜 아모레퍼시픽이냐? 어쨌든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로 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브랜드력으로 가장 변동성을 덜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3분기, 4분기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는 내한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실적 중에 일부 개선되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2분기까지는 당연히 뭐 중국발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겠지만 3분기부터는 코스닥스 효과 플러스 면세 효과를 한번 같이 기대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전 고점 넘어서 증권사들이 대시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올라가는 걸 지금 우리가 당장 팔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 종목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IR에서 이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값이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못 내는 종목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값이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좋아지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 두 가지를 채우지 못하면 화장품을 저는 뭐 하반기에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섹터 먼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퇴를 했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주가 영향을 받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펼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해 볼까요? 맞아요. 시장이 밀리는 영향.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땐 핑계를 대기 마련인데 저는 오늘 시장 핑계를 대고 있네요. 좀 오늘은 예상 외로 시장의 낙폭이 좀 큰데요. 저는 변동성을 줄일 줄 알았는데 언제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고민을 했어요. 현금이 있고 또는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물론 낙폭과대 종목 같은 경우가 소부장 쪽이 반등이 빠르기는 할 텐데 대형주 이 가격에서 어떤 종목을 못 산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24일에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에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이전에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전공정과 관련된 소재 부품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을 초점을 맞춰서 봤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죠, 동일하게. 그 중에서 낸드 쪽,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이 정도 주가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고, 매수가는 20만 원 가격, 네, 거의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20만 원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2만 5천 원. 그래도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예의상은 이 정도 올려놓는다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를 하는데, 15만 원으로 SK 하이닉스가 하락한다는 건 시장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마 15만 원 도달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원픽 종목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IT 섹터를 가지고 오신 김 이사님의 섹터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멀티에 대한 필요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금 워낙 그 바이든 이슈가 커서 원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을 섹터인데 오늘 별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클라우드가 무용한가 아니면 클라우드를 덜 써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거의 모든 대형 회사들이 전부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클라우드가 AI랑 붙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AI도 안 하고 앞으로 데이터화하지 않겠다. 소위 이제 IT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라서 저는 뭐 클라우드 쪽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가장 초상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거기서 뭔가 보안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지금 그 라스베가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어에 블루 스크린이 뜨고 그다음에 내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이 뜨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도 큰 회사들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AWS, 애저, 뭐 구글 3대 서비스를 다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멀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답이 없다. 물론 그게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자체 서버를 만들고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싼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미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클라우드가 앞으로 여러 회사에 걸쳐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삼성그룹과 삼성반개그룹 그다음에 삼성의 관계사들이 클라우드를 쓰면서 클라우드 실적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삼성 SDS 같은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 SDS가 갑자기 뭐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서는 거 전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에게 좀 더 사용 연력을 높여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 꽤 낮은 수준에서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그룹과 똑같이 올라설 수는 없겠지만 할인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 나머지 사업부, 뭐 물류 사업부라든지 기존의 SI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이 뭐 급격하게 나빠지는 부분은 없어서 기존 사업부는 플랫,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PER 한 18배 이상 부여한다면 뭐 현재 주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에서 지금 매수가는 뭐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한 15만 원 정도로 조금 낮춰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3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삼성 SDS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마감까지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주식을 지금 팔지 아니면은 보유할지 이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뭔가 심리적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실적의 측면을 보시는 분들은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하락의 8분 응선은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지금 구간에서 매도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선 안고 다만 현금이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30%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에 이게 스타일 같은 경우가 주식을 계속 들고 갔다가 뭐 오래 보유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30% 현금 만들고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할지 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억지로 현금은 안 만들어도 되는 되게 선택에 대해서 좀 난해한 시장입니다. 예, 난해한 시장. 그런데 결론은 뭐 크게 매도할 부분은 지금 지수에서는 아니라는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김 이사님의 전략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짜갈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확 서는 그런 스탑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스탑 신호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만 밀리는 게 아니고 아시아 시장에서 상해 증시 호재가 나왔는데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도 지금 뭐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그래서 변수가 생겼지만 그 변수가 트럼프 당선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시장이 변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는 보합권까지 밀어붙였던 게 혹시라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강세로 돌아오면서 시장에 잠깐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깰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 다시 이제 트럼프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뭐 지수 기준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앞서 이성훈 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점 부근 혹은 뭐 저점에서 약간이라도 낮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반등 시에 이제 액션을 좀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시 한번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오늘의 바닥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낮추는 안타까운 흐름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원택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은 80점, 그리고 나머지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리지오엑스의 브라질 인증을 앞두고 브라질 판매를 위해서 스킨텍과 파트너사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미용과 성형 시술에 있어서 기회의 땅이다라고 불립니다. 성형 수술과 시술에 있어서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물론 2억 명이 넘는 인구 역시도 국내 피부 미용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이신 것처럼 4%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과 차트 그리고 수급까지 85점 나왔고요. 모멘텀은 80점, 신호 강도는 90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8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CS 윈드는 풍력 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등
풍력타워 부품 생산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서방 국가가 해상풍력 터빈과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공급과 관련해서 한국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거래일에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5%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오늘 이 종목 차트는 95점 나왔고요. 그리고 신호 강도는 90점, 모멘텀은 85점, 수급은 80점, 실적은 75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85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및 가스 온수기 등 국내외 제품에서 제조나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방 가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전국 주방 가전 대리점 및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켜냈는데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화장품주에 관세를 부담할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점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믿을 것은 실적뿐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전저점을 지지한다면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